자, 세 번째 사건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친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남성의 사건이 있었군요. 네, 사건은 지난해 1월에 발생했습니다. 아내와 별거 상태에서 5살짜리 아들을 홀로 기르던 40대 남성 얘기입니다.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아이를 내가 데려가서 키울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그 이유가 아내랑 재회를 하려면 아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남성 결국에 여동생과 어린 아들까지 흉기로 찔렀고 아이고. 여동생은 5개월, 아들은 1개월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성, 이 살인 미수와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자세한 이야기 김하은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시죠. 이 남성은 아내와 별거 후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사실상 남성의 여동생인 아이의 고모가 양육을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이의 양육 문제로 남성과 여동생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여동생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자 남성이 격분해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이후 남성은 살인 미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남성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재판에서 여동생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고 하는데요. 여동생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이 남성. 항변보단 사과와 반성을 먼저 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요? 자, 승희 의원님. 고모가 이제 조카를 데려가려고 했던 건데 이 아빠라는 사람이 여동생에게, 고모에게 이제 흉기를 휘두른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을 친여동생이 돌봐주겠다는데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감사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흉기까지 휘두르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제가 이 남성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보지 못해서 조금 이게 앞서 나갈 수 있는 판단일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동 정책을 보면서 부모가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왜곡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자기가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은 소유물이었는 거예요. 그 소유물이 그 고모가 데리고 가다 보니까 자기가 그 부인을 만날 수 있는 이 소유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있으니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 소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위험하고도 있을 수 없는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부모들은 다시 한번 간곡히 드리는데 아이는 전인격체인 그 자체로서의 존재가 가능한 것이지 나의 소유물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재결합을 위해서. 자, 그게 친여동생이 내가 그냥 데려가서 키울게를 막았던, 그래서 흉기까지 휘두르게 했던 이유였던 거죠. 참 이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 남성이 이제 그 배우자하고 별거하고 나서 이제 혼자 아들을 키워왔는데 아들을 제대로 돌보거나 키우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 남성의 여동생이 아이를 케어해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한도가 넘으니까 이제 데려가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럼 본인이 잘 키우든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동생이 이 아이를 데려가게 되면 내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면 이 아이가 있어야 재회가 되는데 아이가 없으면 재회가 안 되니까 내가 애 데리고 있겠다. 그러면 잘 키워. 이러다가 다툼이 벌어졌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이게 그 사건 발생 당일 오전 10시에 주택가 인근에서 피를 흘린 채 이 여동생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친오빠가 그래서 지나가는 주민이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친오빠가 저를 이렇게 했어요 하고 의식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사만 보더라도 정말 생명이 위태롭다 했는데 다행히 이제 치료 과정에서 그 고비는 넘었던 거죠. 자, 박 변호사님, 네.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2심은 형이 더 올랐습니다. 네, 살인 미수죠.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아동 학대도 범죄가 됩니다. 모두 유죄가 됐고요. 1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는 좀 상향이 됩니다. 아이 역시 깊은 정신적 상처를 받았고 이 아이의 처벌 의사는 배우자, 엄마가 할 수 있는데 처벌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2심에서는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같은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남성 말이죠. 2017년 당시 놀라지 마십시오. 생후 6개월이었던 그 아들을 또 학대했어요. 그 이유가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저렇게 학대를 했다는 건데 저희들 아동정책조정위원 아마 2월 이번 달 24일 날 저희들이 이제 올해 어떻게 아동정책을 펼쳐갈지 이렇게 관계기관 회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인 본능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학습이고 그 학습은 아이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아이에게 배려하고 아이에게 인내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순간에도 이 아이가 이 남자에게는 그냥 귀찮은 존재였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아이를 얼르고 달래고 아이가 왜 우는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냥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듣기 싫은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는 걸 보면 아까 뭐 저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항소심에서 형이 올라가는 것 매우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백 변호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여동생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여동생을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잘 돌보려고 그렇게 애써왔던 여동생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리고 그리고 본인의 아이까지 흉기를 휘둘렀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부터 학대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건 이 남성에게 이 아이는 뭘까요? 자기 아들의 의미보단 도구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기 싫고 학대하는 그런 대상이지만 얘가 있어야 내가 이 배우자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냥 얘는 내가 뭐 잘 케어하고 키워야 될 그런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내 필요에 의한 도구였던 겁니다. 이제 그리고 아까 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법정에서는 뻔뻔하게 나는 여동생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요. 여동생을 죽일 사람 없었던 사람이 흉기를 휘두릅니까? 그리고 이게 유독했었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흉기를 휘둘러도 어느 부위에 흉기를 휘둘러냐에 그렇죠. 따라서 죄명이 바뀝니다. 근데 충분히 사망할 수 있는 부위에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죄명이 살인미수가 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반성조차도 전혀 없고 이 아이를 바라봤던 그런 도구적 관점에서 바라봤던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물론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었습니다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얘기를 이렇게 종합했을 때 과연 이 5년이 적정한 형벌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남고요. 무엇보다도 이 남성이 다시 나와서 여동생과 아이를 만날까 걱정입니다. 그게 제일 걱정인데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5년 뒤는 또 어떡할 것이냐 지금 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근데 재결합을 위해서 애는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건데 그렇죠. 아니 세상에 이런 남자 어떻게 믿고 이 별거한 배우자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발생했으면 더욱더 중한 형이 됐을 건데 징역 5년 적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생각하기 나름해서 5년형을 산 다음에 재범을 하지 않도록 교정기간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형이 졌기 때문에 다시 불러가지고 징역 10년, 20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정은 지금 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되고 그 재결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교정을 받으면서 교도소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